과학과 종교의 갈등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재판 사건. 갈릴레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교회의 박해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마냥 자연과학을 부정하려 했던 걸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고대 및 중세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성경적으로도 신의 자녀인 인간들이 우주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데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졌죠. 그런데 사제이자 천문학자였던 폴란드 바르미아 교구의 코페르니쿠스 신부에 의해 천동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1543년 발표한 천구의 공전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는 그 주변을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제이기도 했던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신앙과 과학은 전혀 대치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일피일 논문 출판을 미뤘습니다. 처음 그의 논문이 발표될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개신교회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그를 비꼬았죠. 의외로 가톨릭교회는 이 논문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문학계에 등장하게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별의 전령, 흑점에 관한 편지들이란 논문을 통해 코페르니쿠스의 신부의 지동설을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1613년 피사 대학의 코시모 보스칼리아의 비판을 시작으로 갈릴레오의 사상 검증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하죠.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성경 해석에 대한 가톨릭의 권위가 한창 흔들리고 있었던 때였던지라 성경을 건드리는 것은 당시엔 가톨릭, 개신교 양측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크리스티나 공작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자연과학적 지식과 성경의 가르침이 서로 부딪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죠.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세기 문자적 해설이라는 교부문헌을 인용하여 성경은 당시 쓰여진 시대 사람들의 지적 눈높이에 맞춰져 쓰여진 책임을 논증합니다. 이는 고대 교부 시대 때도 오늘날에도 인정되는 해석이죠. 성경은 진리를 담은 책이지 과학 보고서나 수사 보고서처럼 사실 그대로를 담은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논증은 타당합니다. 벨라르미노 추기경은 갈릴레오의 논증 자체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지동설을 사실 그대로라고 설치는 갈릴레오에게 주의를 줄 필요성은 있다고 여기고 자제할 것을 부탁하죠. 우리는 이 시기가 개신교회가 생기고 가톨릭의 성경 해석 권위가 위태해져가는 시기였다는 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르미노 추기경이 자연과학적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 중심이다라는 그 자체를 실제적인 과학으로 여기는 갈릴레오의 태도에 문제 삼았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갈릴레오의 논증은 성경이 평신도를 비롯하여 아무나 해석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풍기게끔 했습니다. 이는 개신교의 확산에도 도움이 되는 처사였죠. 이는 교회와 갈릴레이가 과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과학을 반실제론적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실제론적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였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도 과학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라는 교회의 반실제론적 입장을 갈릴레오가 실제론자로서 반대했기에 벌어진 처사였습니다. 결국 1616년 바오로 5세 교황은 갈릴레오를 소환하고 지동설을 철회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개신교와 가톨릭의 정치적 갈등에서 나온 결과였죠.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갈릴레오는 1616년 2월 26일 가톨릭 교회에 수명하겠다고 약속하고 조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갈릴레오의 연구를 존경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 피렌체 동양인 마페오 바르베리니 추기경은 이러한 결과에 내심 서운해합니다. 자연과학적 논문에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1620년 위험한 찬양이라는 시까지 지어서 갈릴레오의 자연과학을 찬탄하며 그의 신앙이 정치에 휩쓸린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1623년 갈릴레오의 지지자였던 바르베리니 추기경이 교황에 선출됩니다. 바로 우르바노 8세 교황입니다. 우르바노 8세 교황은 갈릴레오를 만나 지동설적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에 하등 대치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갈릴레오는 우르바노 8세와 만난 후 안심하고 새로운 저서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두 우주체계에 관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발표되던 1632년 교회는 30년 전쟁을 겪으며 더욱 보수층의 결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1633년 갈릴레오의 2차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핵심도 지동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2차 재판의 핵심은 교황과 친분을 이용해 1차 재판의 결과를 무시하고 또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교회의 권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결과가 어쨌든 1차 재판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였죠. 갈릴레오 재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과학과 종교 간의 갈등, 박해가 아닙니다.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 개신교의 도전과 교회의 권위 훼손에 대한 정치적, 교의적 문제, 그리고 교회의 반실제론적 과학 가치와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맞다고 주장한 갈릴레오의 실제론적 가치가 충돌한 문제였습니다. 반실제론 과학자인 파울 파이어 아벤트는 무신론자이면서도 당시 가톨릭의 처사를 옹호합니다. 아직도 갈릴레오를 과학의 순교자로 생각하는 과학 실제론자들에 의해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과학을 박해한 중세의 무지의 집단으로 오도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당시 그레고리오 력을 만든 클라비우스 신부를 비롯한 예수의 학자들에 의해 교회는 과학을 신앙과 잘 조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오늘날은 긍정적으로 달리보듯 명성황후 민씨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보듯 프랑스 대혁명의 마리 앙뚜아네트를 새롭게 해석하듯 갈릴레오 사건으로 인한 교회의 모습 또한 우리가 다각도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미카엘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